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20여 년 이상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콧구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또 조금 안내했을 사항은 다양한 연령에서 코 수술 방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70대도 건강하셔요. 그래서 70대도 이렇게 무난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콧대에 올리는 건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몸 컨디션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시거나 또 최근이 아니었을 때는 가능하면은 심전도를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해도 됩니다. 의사의 소견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 체크를 하고 오시게끔 하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써요. 그 마취제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심장을 퍼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약물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부하를 주거든요. 그래서 빼빼 마르시고 또 건강하지 않으신 경우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수술 가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요즘 70대가 아주 건강하신 분, 운동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분은 수술이 용이해요. 그래서 무난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님께서는 나이가 어렸을 때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해요.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코 수술은 성장판을 다치는 수술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성장판을 그대로 두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이 다 이루어졌을 때 너무 과도할 때 그때 제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추천하는 재료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분은 우리가 상담하면은 이물질을 조금 싫어하세요. 얘가 마지막 수술인데 불안전한 수술. 그래서 코끝에 가슴 늑연골을 쓰는데 생각보다 가슴 늑연골이 나이가 있으셔도 칼시피케이션, 뼈화 된 게 많지 않으세요. 그걸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70대도 제한 없이 사용을 대부분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도 있을 거고, 귀연골, 양쪽 귀연골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재수술을 이뤘을 때는 귀가 비중격 연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 늑연골을 이제 이렇게 콧구 쪽에다가 하시라고 권하거든요. 물론 콧대는 부용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리콘, 좀 최근에 많이들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고텍스, 아니면 자기 엉덩이 진피, 이렇게 해서 콧대는 이렇게 생체 조직을 쓰거나 아니면 부용물을 쓰겠죠. 40대, 50대 이야기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안전한 재료를 추가합니다. 좀 안전성에 조금 초점을 둬요, 연령 있으신 분. 그래서 콧끝은 평이하고 높이는 펫이 안 나고 얼굴 인상 강하지 않게끔 이런 사항을 접목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콧대는 이제 부용물을 사용하시는 것에도 상당히 순응적이시고요. 그리고 30대 이제 중반, 후반 이제 이런 경우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코가 있어요. 코가 조금 단정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볼 때 조금은 좋은 인상으로 되는 그런 코를 또 원하는 경우가 30대 중반, 후반은 많습니다. 좀 후덕하면서 온화하면서 그 이미지를 찾도록 노력하거든요. 약간 좀 중성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이에 따른 저항감이 생겨요. 잘 아시죠? 어려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높았던 20대 때 코를 조금 낮추라고 권하거든요. 코끝을 조금 올리고 강조하고 콧대를 낮추자 그래요. 즉 어려 보이게 하거든요. 어려 보이면서 코끝이 예쁘게끔 이렇게 수술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재료는 거기에 따라서 처음 했을 때는 양쪽 귀연골을 사용하거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거나, 콧대는 보형물을 추천하고요. 20대는 이제 본인 선택하시면 돼요. 평이한 일상을 살고 평이한 직장에서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약간은 코끝을 도발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뭉툭하게 하고요, 넓게 하고요. 유튜브를 한다든지 카메라에 많이 가까이 가거나 이랬을 때는 도발적으로, 또 콧대도 좀 높게 과도하게 조금은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대 이제 학생들이에요. 10대 청소년들 추천하는 재료는 조금 저렴한 쪽에 수술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보형물 위주로 하고, 비중격은 성장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격은 가능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은 기본적인 수술, 실리콘과 귀연골만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괜찮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가슴 늑연골을 강추합니다. 보형물은 항시 감염 리스크가 있어요. 높이 올릴수록 더 증가합니다. 특히 3, 4mm에서는 상당히 감염 리스크가 높아져. 이유는 혈액의 순환이 덜 되고 피부에 가는 압박이 심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의 괴사인데, 괴사 아주 심각하죠. 괴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이 코 수술하면서 너무나 과도하게 훼손을 해요, 조직을. 그래서 요즘 그걸로 인해서 괴사가 오는 그런 쪽이고요. 제일 많은 것은, 저도 그건 피할 수 없답니다, 비대칭이에요. 코 자체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측면에 있어요. 한쪽 얼굴이 더 크고 한쪽 얼굴이 적기 때문에 중앙이 측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이 생기고 보형물은 약간 쓰러져 내리고, 이제 이런 것을 잘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수술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혈종이고요.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혈종이 생겨요. 이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마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이게 부종하고 관련없이 테이프 길이가 긴장을 유지를 하면서 뜨지 않습니다. 압박 때문에 그런 혈종 문제가 생기고요. 보형물 넣었을 때 피부 비쳐 보임, 코가 또 빨개지는 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실리콘이 약간씩 삐뚤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연령하고 관련 없어요. 전 연령에 걸쳐서 피부가 질기냐 안 질기냐, 얇으냐 또는 두꺼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술 결과가 아주 좋겠죠.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꼭 물어봐요. 혹시 이걸 부딪히는 과격한 축구, 다이빙을 좀 한다든지 또 태권도 뭐 이런 거, 이랬을 때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하지 마시고 귀연골을 사용하십시오. 자가 조직을 사용한다면 가슴 늑연골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운동에 따라서 비중격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고요. 항응고제, 항혈전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가능하다면 2주 전에 약을 끊어서 코에 피가 차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또 직접 연락하셔서 저희들한테 소통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보다 본인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핵심이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